1800년대엔 유럽도, 1900년대엔 미국도,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.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. 큰 흐름을 읽는 힘, 미래에셋. 네, 안녕하세요.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주원입니다.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는 힘겨루기를 하던 끝에 결국 소폭 오르면서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새로 썼습니다. 이럴 때 우리 펀드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? 올바른 그야말로 슬기로운 펀드 생활을 알아보는 슬기로운 펀드 투자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전호 팀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기분 어떠세요? 괜찮으시죠? 네, 뭐 좋습니다. 저는 뭐 날씨에 크게 구애를 안 받는 스타일이라서. 네. 네. 자, 오늘 어떤 내용 또 전해주실 건지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? 네, 뭐 첫 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최근 이제 증시가 굉장히 연중 최고점을 뚫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이런 증시의 모습과는 뭐 반대로 최근에 이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는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네, 환매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. 있습니다. 근데 이 반면에 이런 주식형 펀드와는 달리 이 사모 주식형 펀드라든가 또는 뭐 채권형 펀드라든가 이러한 이 주식형 펀드와 대체 상품인 대체 관계에 있는 그런 상품들로 자금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번 시간에는 이 최근에 좀 일반 투자자들 또는 거액 자산가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사모펀드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지는 않더라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사모펀드의 어떤 뭐 시장 현황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부터 한번 살펴주시죠. 네, 뭐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모펀드라고 하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는데요.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은행들, 거래하시는 은행들, 뭐 PB센터라든가 또는 뭐 증권사에서도 많이들 사모펀드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. 또 거래 규모도 과거에는 뭐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거래 단위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최저 가입 금액도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일반 투자가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먼저 최근 시장의 어떤 흐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2010년 연초 이후에 이 국내 주식형 펀드 이 순유출액 같은 경우가 한 2조 1,500억 정도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순유출액이 1조 한 7천억 정도가 빠졌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네. 이 채권 혼합형을 포함해서요. 채권형 펀드에는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. 설정액 수와 펀드 수 모두 연초 이후에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게 또 사모펀드입니다. 그래서 이 사모펀드 특히나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모펀드가 뚜렷하게 자금이 증가하는 모습,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최근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자산 가치 방어를 위해서 부자,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위 부자라고 하는 고액 자산가들 네. 이런 고액 자산가들의 위험 선호도가 점차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모펀드로의 관심이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이 사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대상도 과거에는 주식형 위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개별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코스피 지수 또는 홍콩 H 지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국내외 지수와 연계돼 있는 그러한 상품들, 뭐 ELF 형태의 그런 사모펀드도 많고요. 또 최근에는 기업 공개 관련된 IPO라든가 또는 금리의 차이를 이용한 그런 상품들 또는 원자재에 투자하는 그러한 사모펀드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추세 속에서 이러한 다양해지는 사모펀드에도 관심을 기울이실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국내 펀드 시장 규모가 2010년 말 현재로요. 336조 4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이 사모펀드 시장은 약 45% 수준인 대략 152조 3천억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
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비중이 거의 뭐 절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작년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생소했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금이라든가 또는 자금 규모가 큰 거액 자산가들은 계속해서 사모펀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보여왔다는 증거가 되고요. 앞으로는 이 다양한 이 고객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 펀드가 또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모펀드 시장이 점차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보셨던 그런 그래프에서도 좀 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사모펀드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들었을지 몰라도 정확한 개념이라든가 공모펀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좀 정확한 개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죠. 어떻습니까? 네. 일반적인 펀드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데요. 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유가증권 등의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돌려드린다는 게 원래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펀드의 그런 법률적 정의인데요. 이 펀드는 공모형과 사모형 두 개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공모형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서 이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드리는 상품이고요. 이 사모펀드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소수, 지금 현재는 이제 이 49인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. 네. 이 투자 대상이라든가 투자 형태를 좀 특화해서 이러한 이 동일한 어떤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이 사모펀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공모펀드,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좀 감독 당국의 규제 상황에서 어떤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반면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최근에 이 그러니까 소수의 거액 자산가들 위주로 자금이 모집이 되고 있고요. 이 30억에서 대략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한 200억 정도 자금을 조성한 후에 특정한 자산운용사 그리고 특정한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따라서 공모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제한을 받고 또 자유로운 운영이 좀 가능하다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한 펀드에서 특정한 주식에 10%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룰, 뭐 이런 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룰이 네, 적용이 그렇죠.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반면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10% 룰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주식에 제한을 받는 그런 룰이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기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모펀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자의 니즈를 좀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공모펀드라는 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반적이고요. 좀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 좀 운영이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특징인데 반면에 이제 사모펀드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소수의 그룹으로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니즈를 굉장히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펀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. 따라서 이제 네. 최근에 이제 각 은행들 PB센터라든가 증권사를 방문하시면 이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품들, 내가 어떤 쪽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잘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를 통해서 사모펀드를 한번 소개받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만큼 니즈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도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사실 뭐 PEF라든가 이런 개념도 사모펀드하고 조금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이 차이점이 있을까요? 어떨까요? 네, 시장에는 사모펀드와 이제 유사한 개념. 이제 사모펀드라는 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일정한 그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고요. 네. 이제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개념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이제 PEF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 투자 펀드가 있고요. 또 사모 M&A 펀드 이러한 이 사모 펀드와 유사한 개념의 펀드들이 있는데요. 이 사모 그러니까 PEF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 PEF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그러니까 사모 M&A 펀드는요. 특정 기업의 지분을 뭐 인수를 하거나 또는 어떤 경영권 참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경영권을 좀 획득해서 가치를 상승시켜서 이익을 얻고자 할 때 만들어지는 이렇게 조성되는 그런 형태가 사모 M&A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